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코스피 3000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왜 저런 제목을 붙였냐면은 오늘 뉴스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국 거시경제가 좋다, 그리고 코스피 3000 시대 이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시경제가 좋다거나 그리고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이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실물 경제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뭐 3단계까지 높여가지고 셧다운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장중 시황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건수도 사상 최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조금 다르죠.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상황을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현재 실물 경제인데 시장을 똑같이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의 시장을 표현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희망의 베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뭐 한국 뭐 은행에서도 우리가 일전에 봤듯이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백신 및 치료제가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뭐 쉽게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현 상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뭐 끌고 간다거나 앞으로 더 악화가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분명히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베팅하고 있고 또 시장은 거래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살펴보면은 오늘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가 0.28% 하락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12% 상승했는데 뭐 이 정도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일을 해뿌렸습니다. 1조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한 3,500억 팔았고 기관들이 7,000억 팔았는데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밖에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중의 돈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전 시황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한 7,200만 명 정도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던데 이걸 봤다가 일일 확진자 수가 이날에 뭐 150만 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집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50만 명이 확진이 되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12일 날은 10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확산세가 계속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사람들 보고 이제 가게 하지 말고 좀 문 좀 닫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보상으로 14조 원을 풀어서 준다 그래요. 우리도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좀 피해를 있는 업종들한테 돈을 좀 주겠다, 돈을 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골고루 1인당 뭐 10만원씩 얼마씩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일단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돈이 계속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참 안타깝지만 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오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자영업자 파산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파산이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요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면 될수록 돈이 더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저렇게 파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사라지지만 그 당사자는 가진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좀 그렇습니다만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이 중산층이 파산으로 인해서 잃게 되면 이렇게 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럼 그것을 좀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예전에 그렇지만 이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좀 싸게 경매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매수한 사람들이 누군가 현금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지나면 다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이쪽으로 많이 몰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부자도 늘어나고 중간은 비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가중되는 상황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사회 현상인데 참 안타깝죠. 여튼 이렇게 파산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돈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어떻게 참 버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 망하시는 분 누구냐? 유동성이 즉 딸리는 분들은 먼저 망하게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정부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좀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서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죠. 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영업자 파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파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생각할 때 반드시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종목의 그 기업의 재무 상태, 현금 흐름 꼭 점검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거 돈을 좀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몰빵을 하지 말고 일부 현금은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내년에 3월 15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저는 뭐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 끌어올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이 가정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항상 유동성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여러모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튼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각 지자체별로 별도 재난지원금이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게다가 유동성에 딸리는 분들은 파산을 통해서 가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그걸 받은 사람들은 또 저쪽에 부자를 향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죠. 참 상황이 복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뭐 투자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좀 더 재산을 늘리고 가난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1조 정도 팔았고 개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업종 추세를 보게 되면은 고점권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고점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파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중장기 추세 고점권이라고 분석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중형주도 이제 고점 쪽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자 비중을 갖다가 아직은 비중 확대 쪽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 축소로 되는 것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여가고, 비중 확대 쪽으로는 다시 비중을 늘려서 이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튼 현재 시장에서 고점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이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이렇게 6종목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실시간 현황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요 ENF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요 종목이 있습니다. 요 종목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 이때 참모들이 매수를 해서 지금 분할 매도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접근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굉장히 심각하다, 전 세계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K 방역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저는 좀 대만이 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현재 확진자 수가 736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래 초기에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부터 중국 사람들 대만으로 오지 마라라고 딱 벽을 쳐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요때 초기에 잡아버렸죠. 그 이후에 확진자 수가 거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아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막는 나라입니다. 막아도 그렇게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고작 해봤자 인구도 좀 작은 것도 있고, 제일 많았을 때가 24명 정도였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각국 상황에 따라서 통제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고 줄고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의 이동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이야기죠. 대만 주식시장 어떤지 잠시 살펴보니까 대만도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올 3월달쯤에 이렇게 폭락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대만 주식시장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또 대만 같은 경우도 좀 멀리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갱신하고 있어요.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뭐 멀리 이렇게 놓고서 보니까 지금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 시장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답니까? 대만도 뭐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분석을 해드렸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10년간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게, 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라고 해서 뭐 무역 규모가 특별하게 증가했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무역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전보다 많이, 물론 금융위 이전보다 많이 풀긴 했지만 사라지는 돈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뭐 상승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사람들 이동을 다 통제하는데 무역 규모가 크게 늘어나겠습니까? 그 말은 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니까 전 세계 각국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지금 너도 나도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만도 뭐 어디도 누구도 뭐 이렇게 사상 최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앞서 뭐 제가 코스피 3000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해져요. 자산을,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해져요. 또 게다가
내가 얼마간 자산이 있었다 손 치지만 현금 유동성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현금이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 이렇게 자산을 갖다가 잃음으로 인해서 다시 가난으로 추락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런 시기에도 뭐 자산을 굳이 뭐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늘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를 잘 만나서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물건을 받아서 되사서 또 이렇게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또 이렇게 부동산에도 뭐든 사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이 비고 가난한 쪽이 늘어나고 부자 쪽이 늘어나는 참 희한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참 현금 유동성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정말 쉬운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만 하면은 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들은 그동안 주식 투자 뭐 위험하다,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고정관념일 뿐이죠. 주식 투자를 투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정석 투자의 관점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부동산 못지않게 얼마든지 큰 돈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시장 잘 이용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락하지 말고 위쪽으로 올라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